가면 되겠다. 혹시 교회 가는 친구가 또 있나요? 여기 2명, 3명. 또 있어요? 기독교? 없어? 한 해의 끝은 이제 교회로 마무리하게 됐어. 아무튼 여러분들 이제 31일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한 살 더 먹어요. 이제 성인이 됐는데 얼마 남지 않았어요. 내년부터 만 나이로 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리고 어차피 성인 되는 거. 그렇다고 성인은 1년 뒤에 해주는 거 아니잖아. 맞지? 그리고 이제 졸업을 하면요. 오빠들한테는 1년 뒤에 또 군대를 가요. 축하드립니다. 미안해요. 이렇게 내가 인식시켜줄 때 제가 진짜 극혐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고생하시고요. 지금은 가장 즐거운 공부 시간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남은 게 탐구 과정이에요. 좀 약간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볼게요. 선생님이 예전에 지금보다 한 40kg 좀 적게 나갔으려나? 대학생 때 딱 들어갔을 때 되게 신선하죠? 근데 딱 오빠는 같이 살다가 독립을 하니까 이제부터는 파티야. 밤마다 친구들이랑 치킨 먹고 통닭 먹고 할 수 있는 거야. 나이스. 너무 재밌겠죠? 자, 그래서 저 친구가 갑자기 살이 쪘어. 준혁이가 다음 주에는요 5kg가 쪄서 왔다고 생각해볼게요. 살이 왜 쪘을까? 좋은 내 새끼라서. 좋으면 먹어요. 자, 즉 문제를 인식했습니다. 첫 번째, 이런 문제를 인식을 했어. 왜 살이 쪘을까? 문제를 인식하고 난 뒤에 내가 답을 내릴 거야. 거짓된 답, 잠정적인 답. 밤마다 치킨 한 마리씩 먹어서 밤 10시에 치킨 한 마리씩 매일매일 먹어서 살이 쪘을 것이다. 가설, 거짓된 답, 잠정적인 답, 내가 마음대로 내린 결론. 이걸 설정을 해요. 만든다고요. 정하고 난 뒤에 어떻게 한다? 실험을 해봐야 돼. 탐구를 직접 해본다고요. 실험. 자, 실험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지 계획을 세워야죠. 탐구 설계를 한 후에 바로 해볼 거예요. 실험. 실제로 쓸 수 없는 주제이지만 내가 일부러 이 주제라고 설명을 하는 거야. 똑같은 사이즈, 똑같은 혈액형, 똑같은 얼굴, 똑같은 탄생 날짜, 뭐 이런 것들 모든 조건을 다 똑같이 만들어 놓은 두 개체를 갖다 놓고요. 한 개체한테만 밤마다 10시에 치킨 한 마리씩 먹입니다. 이런 식으로 서로 대조 실험, 아무튼 실험을 할 거예요. 실험을 하고 나면요. 하루에 0.1kg, 0.2kg 이런 식으로 몸무게가 증가하고 있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죠. 이런 자료들을요. 표로도 그리고요. 그래프로도 그리고요. 나타낼 수 있겠네요. 맞죠? 자료 분석. 실험 분석, 실험 해석을 할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결론을 내립니다. 결론 도출. 우와, 밤 10시마다 치킨 한 마리씩 먹으니까 살이 쪘다 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내가 세운 가설이 맞았네요. 이야, 이 상태에서 나만 실험을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과학자들도 똑같은 실험을 해보고 똑같은 결론이 계속 나와. 맞는 말이네. 맞네 하면 세상 사람들한테 알릴 거예요. 일반화 시킵니다. 이렇게 탐구하는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요. 연역적 탐구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들은 다 갖다 버리고요. 알맹이만 지금 설명하겠습니다. 오늘은 문제 풀 수 있게. 연역적인 탐구 방법에 대해서 선생님이 지금 설명을 했고요. 이런 연역적인 탐구 방법이 아닌 또 다른 탐구 방법이 뭐냐면 기납적 탐구 방법이 있습니다. 기납적 탐구 방법도 간단하게만 설명하겠습니다.
진호는요 이렇게 생겼어요. 눈이요. 눈썹은 이거 반다른데 살짝 박력 있게 뻗어 있어요. 성난자 눈썹. 안경을 꼈네요. 이런 식으로 한 사물을 갖다 놓고요. 관찰 기록, 관찰해서 결론을 도출합니다. 결국 관찰이죠. 실험을 하는 게 아니고 현미경으로도 관찰해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결론을 도출할 거예요. 이걸 우리는 기납적인 탐구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런 관찰을 통해서 결론을 만드는 기납적인 탐구 방법이 아닌 연역적인 탐구 방법은 이 방법이에요. 이때 선생님이 중간에서 했던 게 뭡니까? 거짓된 답, 잠정적인 답을 설정을 했죠. 설정하는 데 있어서 결론이 달라. 실제로 이것 때문에 살이 찌는 게 아니다. 가설을 잘못 세웠으니까 결론이 틀렸네요. 내가 예상하는 답이랑 다르네요. 어떻게 한다? 다시 수정을 해야죠. 이걸 뭐라고 한다? 가설을 수정하니까 가설 수정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이 상태에서 이렇게 가설을 우리가 정해서 적을 텐데 가설을 적을 때 고려해야 될 사항이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 헛소리 한 번. 선생님이 처음 받은 프로포즈 편지가 고1이었어요. 그전에는 남자처럼 지냈거든요. 고1에는 여러 학교 학생들이 들어오면서 수업을 했는데요. 얘기했나요? 진호 오빠 프로포즈란다. 러브레터 써봤어요? 맞다. 우리 성민이 오빠 러브레터 써봤어요. 편지 써봤어요? 준혁이 오빠? 준혁이는 써봤을 것 같은데? 편지 몇 번 써줬어요? 지금 며칠이에요 사귄지? 그건 비밀. 그 비밀이야? 100일 넘었어 안 넘었어? 이 정도만 안 넘었어? 핫하네요. 지금 뜨겁네요. 그럼 편지 몇 번 써줬어요? 써줬어요 안 써줬어요? 2번. 편지 이번 여자친구예요. 예전 여자친구 말고요. 우리 너무 재밌지. 준혁이 오빠 편지 써줬어요? 안 써줬어요? 이 편지 써준 사람 뭐 한 명도 없어요? 그 전에는 전에 써줬어? 지금 준혁이 오빠가요. 전 여자친구한테 편지 써주고 지금은 안 써줬대요 아직. 이 써줬다 오빠. 더 잘 써주겠죠. 오늘 한 달에 한 번씩 편지 받아요. 꽃이랑. 지금 자랑하는 거야. 한 달에 한 번씩 편지를 꼭 받는다고요 오빠. 이게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되게 좋아요. 꽃은 너무 비싸니까요. 한 송이만 사라고 했어요. 돈 아깝잖아요. 이거 먹을 수도 없고. 근데 좋잖아요. 좋으니까 바꾸고 싶은데 맞죠? 한 송이만 사라고 했어요. 진짜 한 송이 사오더라고요. 너무 고맙게. 비꼬는 말 자체는 비꼬는 말은 아니고요. 편지를 썼는데 선생님도 러브레터를 받았어. 고1 때. 왜냐면 귀여웠거든요. 보고 있니? 자, 러브레터를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러브레터에다가 편지를 어떻게 쓰냐면 누구누구에게 소영이에게 안녕 잘 잤니? 잘 봐요 오빠. 너한테 이렇게 진호에게 안녕 잘 잤니? 이를 일동했니? 아침 밥은 뭐니? 아니 글씨 더러운 건 치고 이 순서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미친 게임도 아니고 이거 주어 정 떨어지겠다 잘못하면. 장난친 줄 알고 기분 진짜 더러울 것 같은데? 맞죠? 편지를 쓰더라도요 앞뒤 문맥을 맞춰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처음 널 본 순간부터 내 심장은 뛰었어. 너무 고리타분해요. 내 새끼 아빠죠. 자,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앞뒤 문맥을 고려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선생님이 러브레터 받았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럼요. 가설을 내가 적을 때 앞뒤를 고려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누구를 고려해요? 문제인식이랑 탐구를 고려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첫 번째, 아니 살이
이걸 왜 쪘을까라는 의문인데 갑자기 1일 1팩 하면 얼굴이 좋아진다. 이 지랄하면 안 되잖아요. 피부 얘기하면 안 된다고요. 문제인식의 얘기를 담고 있어야 돼요. 오케이? 내용을 담고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실험을 해야 되는데 연역적 탐구 방법은 실험이 가능한 걸 해야지. 오케이? 실험 가능해야 된다.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는 가설을 설정하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가설을 설정하셔야 되고요. 러브레터를 받았는데 선생님 진짜 러브레터 받았어요. 러브레터를 받고요. 옆에 있는 여자 다른 친구가요. 나도 이런 편지 많이 봤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난 진짜 이 정성스럽게 쓴 편지를요. 진짜 그런 아무것도 아닌 편지인 줄 알고 찢어버렸어요. 진짜 정성스럽게 적어서 하트 이렇게 그려가지고 줬는데 책상 서랍 사이에 딱 넣어서 책을 꺼내니까 편지가 뚜루룩 떨어졌어요. 근데 쓰레기통에 찢어져 버렸는데 그 바로 뒤에 그 편지를 쓴 친구가 서 있었어요. 좀 너무 큰 상처죠? 알면 누구 느낌 알고. 맞죠? 선생님 너무 폰이 없었으니까 편지를 했어요. 이때는 고1 때 나만 폰이 없었어요. 그 얘기하니까 어떤 친구가 갑자기 문자를 보내는 거야. 내가 폰이 생기니까 놀린다고. 근데 선생님 친구가 그 문자를 보더니 나 대신 막 욕을 날리는 거예요. 이거 뭐지? 했는데 막 욕을 날려주니까 그 남학생이 그 다음부터 연락이 없어요. 율동을 말고. 어? 나는 아무 생각이 없는데 지나가고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알지? 아무튼 이 스토리는 끝까지 얘기를 해줘야죠. 맞죠? 똥 싸가면 안 느낌이니까. 좀 상처를 받을 수 있겠죠? 자, 아무튼 우리는 지금 연역적인 탐구 방법을 봤습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실험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오빠. 실험을 어떻게 할까? 대조 실험을 해야 돼요. 이 누구고? 집에 지도 있나? 대조 실험. 대조 된다? 무슨 느낌인지 느낌으로는 알겠죠? Are you ready? 레디 실험. 레디 실험입니다. 지금 실험 하나 얘기해 줄 거예요. 자, 고기 조각을 가만히 놔두니까 나중에 보니까 구더기가 생기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구더기 왜 생겼을까? 문제를 인식하고요. 이제 가설을 설정해 볼게요. 구더기가 왜 생겨요? 바깥에 그냥 고기 올려놨는데 왜 구더기가 생겨? 거기에? 책 나온다고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똥 쌌어, 진호야? 똥에 나중에 구더기가 생길까요? 생길 것 같은데? 맞지? 근데 거기에 뭐가 많이 꼬여? 음식물이든 똥이든 어디든 밖에 놔두면 뭐가 많이 꼬여요? 초파리요. 이칸네 씨 한 대 맞는다. 초파리 말고요. 파리가 끓죠. 그러니까 파리가 진짜 더러운 거야. 어떻게 보면. 진홍동에 앉았던 파리가 내 밥상머리에 내 숟가락 위에 앉았다고 생각해보세요. 파리 되게 지저분한 거야. 어떻게 보면. 맞지? 자, 어머. 내가 지금 문제인식을 했어. 구더기가 왜 생겼을까? 라는 문제인식에서 가설을 한번 적어볼게요. 가설 어떻게 적으면 될까요? 파리가 와서 구더기가 생겼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대충 적었어요. 됐습니까? 것이다. 확실한 건 아니니까요. 잠정적인 답이니까 뭐뭐일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 상태에서 탐구를 이제 실험을 해볼 거야. 근데 그 실험 과정은 무슨 실험으로 해야 된다? 대조 실험으로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똑같은 비커 2개를 준비를 합니다. 똑같은 종류, 재질, 습도, 온도 다 똑같아요. 고기, 크기, 부위 다 똑같아. 다 똑같이 해놓고 뭐만 다르게 한다? 하나는 뚜껑을 닫고요. 하나는 뚜껑을 열어놨어요. 뚜껑을 닫고 연 차이점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대조 실험을 할 건데요. 하나는 실험군이고요. 하나는 대조군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는 실험군, 한 개는 대조군이에요.
자, 퀴즈입니다. 이거 진호가 한 번만에 맞추면 수업 오늘 이거 실험까지만 끝낼 거예요. 그리고 진호만 보내줄 거예요. 진호 공부 더 하고 싶죠? 틀리면 돼. 자, 실험군과 대조군이 있습니다. 누가 실험군일까요? 왼쪽,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실험군 같죠? 왼쪽이 실험군이에요. 보통 다 이렇게 대답해요. 자, 이게 실험군이에요. 선생님, 여기에서 파리가 생기는데 여기 실험군 아닙니까? 여기 팔이 들어가니까 여기서 구데기 생기잖아요. 이게 실험군이잖아요. 하는데 인위적으로 변화를 준 집단을 실험군이라고 하고요. 자연 상태 그대로 놔둔 집단. 뚜껑을 안 덮었잖아. 자연 상태 그대로 방치했어. 자연 상태 그대로 놔둔 집단을 우리는 대조군이라고 해요. 됐습니까? 용어 정리 여기서 해야죠. 대조 비교하는 실험을 할 건데 인위적으로 변화를 준 집단을 뭐다? 실험군. 자연 상태 그대로 놔둔 집단을 대조군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실험을 하려면 혹시 대조 실험을 해야 돼요? 그냥 이거 그릇에다가 이게 고기 올려놓고 계속 관찰하면 되잖아요. 파리가 여러 번 왔다 갔네? 시간 지나니까 구더기가 생겼네? 이러면 되는데 왜 굳이 대조 실험을 해야 되죠? 라고 질문을 한다면 얘는 뚜껑 닫았으니까 팔이 못 들어와서 구더기 안 생겼지? 얘는 구더기 생겼지? 비교할 수 있잖아요. 내가 얘기하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타당성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잖아요. 타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어떤 실험을 해야 된다? 대조 실험을 해야 된다. 이때 대조 실험에서 인위적으로 변화를 준 집단을 실험군이라고 한다. 됐습니까?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네요. 여기서 잠깐 끝난 게 아닙니다. 실험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두 가지를 또 나눠볼게요. 독립변인과 용어 정리죠. 종속변인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먼저 독립과 종속의 차이점 볼게요. 종속, 어디에 속해져 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다. 독립적으로 내가 실험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요인들이다. 내가 여기서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게 뭐야? 실험할 때 비커 색깔 바꿀 수 있겠죠. 온도 바꿀 수 있죠. 습도 바꿀 수 있죠. 고기 부위 바꿀 수 있겠죠. 이 모든 변인들이 독립 변인이에요. 오케이? 어머! 변인이 뭔데요? 요소, 요인, 뭐뭐 하는 것, 어떤 것, 이런 것들이 다 변인이지. 맞죠? 자, 그래서 독립변인은 뭐다? 내가 마음대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들, 독립적으로 내가 마음대로 막 바꿀 수 있는 것, 실험 결과를 다르게 할 수 있도록 만드는 모든 것들, 내가 마음대로 변화를 줄 수 있는 것들, 습도, 온도, 햇빛 세기, 뭐 등등, 비커, 뭐 등등 다 이게 다 뭐다? 다 독립변인입니다. 그리고 종속변인은요, 내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종속되어 있어. 구더기가 생겼고 안 생겼고 이건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죠. 실험을 하면 이게 나오는 결과니까. 즉 종속변이는 실험 결과예요. 이 실험 결과값을 우리가 종속변인이라고 한다. 구더기의 생성 유무. 구더기의 생성 유무예요. 생겼니? 안 생겼니? 이게 바로 종속변인이라고. 독립변인을 또 두 가지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독립변인, 내가 마음대로 변화시킬 수 있는데 전부 다 똑같이 했잖아. 뚜껑 열고 닫는 것만 다르겠잖아. 맞죠? 전부 다 똑같이 했죠. 통제시켰죠. 통제변인입니다. 통제시키는 변인, 이걸 통제변인이라고 해요. 통제변인이 뭐예요? 저기서 고기, 사이즈, 비커, 똑같은 재질, 뭐 햇빛, 습도, 온도 전부 다 뭐다? 통제변인이에요. 됐습니까? 그러면 조작변인이 있어요. 조작변인은 뭐예요? 두 실험의 차이점인 요소, 변화시킨 집단, 요인, 변화시킨 요인, 이걸 우리가 조작변인이라고 하겠죠. 자, 우리가
실험은 대조 실험을 통해서 실험군과 대조군을 둡니다. 그리고 실험에서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을 나눠서 볼 수 있는데 종속변인은 실험의 결과고요. 독립변인은 내가 인위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들이에요. 독립변인을 두 개로 나눌게요. 자, 실험에 대해서 서로 차이를 주는 요인이죠. 뚜껑을 열고 닫고 이런 것들이고요. 통제 변인은 통제시키는 변인 모두 다 똑같은 요인이에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의미적으로. 그리고 마지막 용어 정리 비교할 게 딱 두 개 더 있어. 통제 변인이라는 용어도 있고요. 변인 통제라는 용어도 있어요. 요거의 차이점. 자, 통제 변인은 뭐다? 결국 통제 변인이 뭐야? 하면 비커의 색깔, 크기, 뭐 온도, 습도 얘기하면 되겠죠. 통제시키는 변인 물어보는 거고요. 변인 통제는 뭐예요? 변인을 통제해라. 변인을 통제시키는 것. 이걸 변인 통제입니다. 통제하는 일, 이걸 변인 통제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뒤에 있는 게 약간 임팩트가 있네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지금 연역적인 탐구 방법과 실제로 실험을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떤 요소들이 있는지 한번 봤습니다. 끝난 줄 알았죠? 한 가지 더 남았죠? 자, 보겠습니다. 내가 거짓된 답을 만들었잖아. 밤마다, 10시마다. 치킨 한 마리씩 먹었더니 살이 찔 것이다. 여기서는 파리가 있으니까 어떻게? 구더기가 생겼다. 뚜껑을 열어두면 파리 때문에 구더기가 생긴다. 생길 것이다 라고 적어요. 그럼 결과는 뭐다? 맞으면 어머, 파리 때문에 구더기가 생겼다 라고 하죠. 아하, 결론 도출에 있는 글이랑 그리고 가설 설정에 있는 글은 똑같은데 어디가 다르다? 끝에 있는 것만 달라요. 뭐뭐이다 확실하죠? 얘는 뭐뭐일 것이다 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빈칸을 준다면 결론 도출을 보고 여기에다가 것이다 라고만 바꾸면 돼요. 실험 과정에서 결론 도출까지 다 맞는 사실이라면 가설 수정을 안 해도 된다면 얘가 비어져 있으면 얘를 보고 적으면 되고 얘가 비어져 있으면 얘를 보고 적으면 됩니다. 오케이? 것이다, 이다의 차이점으로 우리가 고를 수 있겠네요. 문장을 읽어보고 얘가 어떤 탐구 단계인지 고를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기납적인 탐구 방법인지 연역적인 탐구 방법인지도 우리가 예시를 통해서 고를 수 있어야 돼. 너 어떻게 골라요? 기납적 제대로 배운 것도 없는데? 연역적 제대로 배웠잖아요. 실험이 가능한 녀석인지 실질적으로 탐구를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만 봐도요. 두 개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현미경을 관찰했다고 해서 무조건 연역적인 건 아닙니다. 실험을 해야 돼요. 실험을. 이렇게 해서 비교하는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지금 1단원에서 설명하지 않았던 내용까지 마무리 다 했고요. 저번 시간에 2단원 들어가면서 앞에 부분 살짝 좀 했었죠. 조금 이따가 잠시 그거 마무리 한번 해봅시다. 쉬는 타임 한 3, 4분만 가졌다가 합시다.